한동훈 후보가 23일 날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일부 최고위원들의 어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와 비판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김민전,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의 당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되고, 가장 당의 권력의 핵심은 결국 당대표에게 있고 그 당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은 당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렇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가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정당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소위 몇몇의 어떤 이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라져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이번에는요,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23일 날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말 63%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 특히 당심과 민심이 거의 다 똑같은 지지를 얻었죠. 참, 보통 이렇게 당대표가 되면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는 그 결과를 존중해주고 또 어떤 이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죠. 근데 이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일부 최고위원들의 어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와 비판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번 당선된 한동훈 대표와 당직자들을 정말 초청을 해서 저녁에 함께 열심히 잘하자라고 으쌰으쌰 하는 그날 오전에 바로 김민전,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글쎄 쓴소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당론은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대표가 여기에 왈가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으면서 당대표의 어떤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재원, 김민전 이 두 사람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이제 해병대 특검법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돼 있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당의 당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당헌의 명백한 규정이고 더 나아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옛날 청와대 근무할 때 정무수석 시절에 당시에 여론조사 관련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동훈 검사가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했다. 이런 또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또 드러냈습니다. 자, 김민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날 똑같이 아침에 와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는 것이냐 이 조항 관련해서 원내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다. 아마 원내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즉 뭐냐면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판사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제 이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이 바로 반기를 들고 나온 거죠. 이들은 소위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세 차례나 지금 최고위원을 했어요. 이 세 차례 최고위원을 한 게 바로 이준석 체제,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024년, 2024년 세 차례나 최고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직업이 최고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위원을 계속해왔는데 아마 이제 TK 즉 대구경북 기반이다 보니까 이쪽의 지지를 받아서
세 차례나 최고위원을 해왔는데 최고위원 하면서 본인은 대구시장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계속 경선에서 탈락을 해서 결국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최고위원을 또 세 차례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결국 TK 쪽에서 거기가 이제 그 권리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대표성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여성 몫이기 때문에 원래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자가 표에서는 앞섰지만 여성은 반드시 한 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비례대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문제가 있을까?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무와 관련해서는요. 당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의 모든 걸 결정하는 원내 정당 중심입니다. 이 일반 당 같은 경우는 큰 역할이 없습니다.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등등을 할 때 후보자를 뽑는 역할만 이제 주로 하는 것이고요. 모든 어떤 이 정치는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원내 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원내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어떤 대표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요, 당헌에 보면 25조에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무라는 의미의 개념은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공천 등등뿐만 아니라 당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포함하고 있고, 이거를 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는 가장 권위가 있는 것, 가장 권력이 있는 게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뽑는 사람이 바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잖아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원내와 관련된 문제는 원내대표, 즉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가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 또한 당의 전체적인 당무에 어떤 면에서 보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결국 그래서 최고위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왜 최고위원이겠습니까? 최고기 때문에 최고위원이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법률적인 어떤 당의 법안의 문제지만 그 전략,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민주당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내가 그걸 결정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본인들은 그러면 원내 저걸 하지 뭐하러 최고위원을 나왔겠습니까? 그럼 최고위원을 저 전당대회를 정말 한 달 동안 저렇게 그냥 죽일 듯 살릴 듯 하면서 뭐하러 당대표를 뽑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당이라는 거는 가장 당의 권력의 핵심은 결국 당대표에게 있고, 그 당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은 당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렇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가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정당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부터 한동훈 대표를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견이 갈리면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원 100명이 뽑은 원내대표와 84만 명의 당원이 뽑은 당대표 중에 누가 높습니까? 누가 권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력과 국무총리의 권력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이거 우리가 둘이가 분리해 생각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의 책임자예요. 그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무총리가 그 두 개의 의견이 갈렸을 때 국무총리 의견대로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기본 질서도 그렇습니다. 이원 집정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중요한 외교적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 사람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저 원내대표 밑에 가서 일을 하죠. 그만큼 최고위원 회의가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가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정책위 의장하고. 그러니까 당연직 최고위원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9명의 전체 어떤 의견을 당대표가 해서 관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 구조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당대표가 관여를 못한다고요?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걸 보면 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작업이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일부 이 친윤 의원은 한동훈 대표 체제를 겨냥해서 떴다방이다는 이야기를까지 하고 있어요. 경남 지역의 한 이 친윤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동훈 체제를 겨냥해서 떴다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떴다방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거죠. 날아갈 거란 이야기죠.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소위 지라시라는 형태를 나왔던 김옥균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이 김옥균 프로젝트는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3일 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동훈도 얼마 가지 못한다. 실패한다. 우리가 밀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워낙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니 좀 숨지고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서서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탄생된 당대표를 이렇게 흔드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정당인가요? 이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소위 일부 친윤 의원들의 어떤 저는 음모라고 봅니다. 꽤 아마 이 몇몇 의원들은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고 또 일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당의 어떤 이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아예 고위당정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직거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결국은. 아니 이렇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세운 지도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이걸 무시하고 간다? 그럼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갈라서는 거죠. 그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뭐 너무나 높고 그렇다면 당대표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그런 처지인가요? 거의 뭐 지금 20%에 당난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 지지율. 그렇지만 당은 지지율이 꽤 요즘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탈당한다고요?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소위 몇몇의 어떤 이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라져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즉 기득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금 행사할 수 없는 것, 소위 뭐 예를 들어 공기업 인사권이라든지 또 어떤 자신의 권한이라든지 공천 권한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중간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저 이번에 내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어느 이 권력이든지 간신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당대표가 뽑힌 거를 저 전당대회에서 뻔히 보고서 그 다음날 나가서 당대표는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뭐 이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바로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민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또 정치를 많이 논평을 해왔고 정치학자인데 앞뒤 순서를 알 텐데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지난번에 또 필리버스터 때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아주 잘 주무셔서 그것 때문에 당원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직업이 최고위원을 할 정도로 지금까지 최고위원만 그렇게 3번 연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도부를 흔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이제 함께 해보자, 으쌰으쌰 하자라고 손을 잡은 날 이런 몇몇의 최고위원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 결국 당원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배신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뭔가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식의 어떤 의견들 표명이 과연 도움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